10월 16일 재보궐선거 개표 결과 부산 금정구청장 민주당 38.96%, 국민의힘 61.03%, 거의 더블 스코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부산 이 금정 구민들 이번 선택을 한 거 보면 정말로 윤석열, 김건희 지지하는 건지 이 국힘을 이 상황 속에서도 지지 왜 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건 같이 망하자는 거죠. 저번에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결정적으로 부산에서 마지막에 틀어서 이 윤석열, 김건희가 명맥을 지금 명줄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영광군수 민주당 장세일 41%, 조국 장현 26%, 진보당 30%. 자, 민주당 수성 성공. 곡성군수도 민주당 55% 당선. 자, 강화군수 한번 볼게요. 민주당 42%, 국힘 50%. 국힘 당선 8% 차입니다. 그래도 이제 많이 여기는 따라온 건데,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이 국힘 윤석열, 김건희 찍고 싶습니까? 아무리 접경 지역이라고 하지만은 많이 그래도 따라붙긴 했지만은, 야, 이건 아니잖아요. 서울시 교육감 민주당 50%, 아니 정근식 후보 50.22%, 조전혁 후보 45.96%, 진보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진보 후보가. 자, 정말로 참담하네요. 이 선거 결과 보니까. 자, 한동훈은 지금 강화 군수와 부산에서 승리해서 4개 지역구 중에 2개를 수성에 성공했어요. 민주당 2개. 조국 혁신당만 참 입맛 베린 것 같아요. 맛보다가 그냥 간베린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자, 제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자, 이 국힘 지지 철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 망해요. 정말로 할 얘기 없어요. 자, 이 명태균 씨가 대통령의 정부 정책 발표 이전에 사전에 하루 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자기들끼리 대책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이거 국정농단이죠. 완전히. 대통령의 발표 자료를 하루 전에 빼서 미리 알고 자기들끼리 공유하면서 대책을 세운다. 정말로 큰일 날 얘기입니다. 사전 정보 유출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여러 다른 정황들에 쓸 수가 있어요. 만일에 이거에서 김건희가 만일에 이런 정보를 알았다면 여러 주식에 관심이 있고 주가 조작에 관련된 너무 많은 의혹들이 있잖아요. 김건희는. 그래서 여러 이런 정보들을 미리 빼서 사전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땅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최은순 땅 투기 좋아하잖아요. 김건희 주식 투자 좋아하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명태균 씨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대책을 세우는 그런 국정농단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한번 볼게요. 자, 창원 산업단지 발표 정보를 하루 전에 입수해야 합니다. 기가 막히죠? 네, 본부장님. 그 10시에 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보고할 거거든? 네. 그 인터넷 방송에서 중계를 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10시 반이나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11시에 다 걸어야 돼, 현수막. 자, 오전 9시 16분에 지금 통화하고 있어요. 본인의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 씨. 예. 본인의 전 직원이었죠. 현재는 제보자입니다. 9시 16분에 지금 통화하고 있는 거야. 10시에 대통령이 지금, 발표할 거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10시에 할 거예요. 좀 있으면은. 그래서 현수막도 하고 보도자료도 준비를 해라. 하고 보도자료를.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보세요. 계십니다. 3월 15일 날 이때가 10시입니다. 날이 많이 풀리고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이번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는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방위산업과 원자력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한 경남 창원시. 여기 있죠. 창원 방위 원자력
방위 원자력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발표를 윤석열이 10시 합니다. 명태균은 9시 몇 분에 지금 본인의 참모한테 지시를 하는 거고. 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날 발표된 14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루 전에 알았던 거예요. 하루 전에. 여보세요? 그 전날이거든요. 3월 14일이니까 하루 전에 알았어요. 네. 그 두 사람 원희룡 장관하고 나온 거 있죠? 네. 그건 좀 확대를 해야지. 원희룡 장관하고 김영선 의원하고 찍은 사진을 미리 하루 전에 현수막 준비하고 있는 거야. 발표한다고. 확대해서 준비해라라는 얘기예요. 땡겨가지고. 네, 너무 알겠습니다. 작잖아요. 네네.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현수막. 알겠습니다. 미리 다 알았던 거죠. 놀랍게도 이 현수막을 다음날 미리 준비해라. 대통령이 발표할 창원시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대한 요 현수막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진을 크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루 전에 알았던 거죠. 김영선 명태균은 하루 전에 알았던 발표 거예요. 하루 전날인데도 창원이 제2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고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한다는 문구를 담았습니다. 자, 어떻게 이 정보를 하루 전에 알을 수 있었을까요? 오전 9시 16분 아직 대통령 주재 민생회의가 열리기 40분 전 명태균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 강혜경 씨에게 추가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곧 10시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보고가 될 예정이니 그 즉시 배포될 수 있도록 현수막과 완전 이거 국정농단이죠. 국정 10시에 대통령이 발표하는데 네, 하루 전에 알았던 거죠. 10시에 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보고할 거거든? 네. 그 인터넷 방송에서 중계를 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10시 반이나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11시에 다 걸어야 돼, 현수막하고 보도자료를. 그죠. 완전한 국정농단. 9시 42분 명태균 씨가 다시 한번 강 씨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산단 최종 후보지로 창원이 선정됐다는 보도자료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 이 지시사항입니다. 보도자료입니다. 이거 네, 본부장님. 9시 예, 42분 봅시다. 대통령 네. 발표 전이죠. 여기 맨 앞에 타이틀 있죠? 네네네. 타이틀에 창원시 의창구 북면 네. 창원 제2국가산단 네. 예. 여기 보면 이렇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지시를 하죠. 방위 원자력 이렇게 하라고. 네. 국가산단 2.0 후보지 선정 쾌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네. 창원 의창구 북면 네. 자,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신경을 씁니다. 본인이 실권자예요. 김영선 의원은 핫빠지고 보니까. 자, 이렇게 국정농단을 한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추정컨대 이건 분명히 대통령이나 김건희가 아니면은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미리. 아마도 김건희를 통해서 빼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미리 알려주지 상의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태까지 해왔던 정황들을 볼 때 그것이 합리적 추론입니다. 자, 다음 소식. 자,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이 참모들이 한때 이혼에 준하는 그런 조치들을 추진했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스픽스 보도인데 한번 볼게요. 대통령실 분위기를 잘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대통령실의 참모 중에 일부가 이혼에 준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그런 걸 강구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전해주던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보고했다라니까지 못 들었고 강구하고 있다. 강구하고 있다는 것은 보고를 해야 된다. 정무라인에서는 네. 그 정도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정무라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까지 이제 생각을 할 정도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참모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신뢰, 믿음, 지지를 다 까먹었잖아요. 저걸 어떻게 가만두냐고요. 가만둘 수가 없죠, 당연히. 가만둘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안을 올리려고 하면 그냥 김건희 여사 얘기만 하면 대통령이 화내고 말도 못 붙이게 했는데 이제는 적어도 화를 내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기억하실 텐데 집권 초기에 와장창창 그 관제에서 싸움이 난 거 아시잖아요. 이제 얘기합시다. 그때 뭐 워낙 세게 싸워가지고 정말로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해야 될 정도로 다 부서졌다는 이야기 그냥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때 야 이거 이제 말리고 안 말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두 사람을 격리시켜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참모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지금 다 이제 용산에서 나왔어요. 그때부터 출발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국정농단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이 직접 배우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다. 자, 이혼을 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혼해서 되겠어요? 이혼해도 대부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위장 이혼이다. 현재 어려운 곤경을 타파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위장 이혼이다. 사실 부부인지조차도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부부의 징표 하나도 제가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밥을 같이 맛있게 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잠자리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얘기했잖아요. 아기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아기를 낳는 것도 아니고 이 도저히 권력을 분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의 검사의 뒷배라든지 대통령의 뒷배가 필요한 거죠. 김건희한테는. 본인의 실질적인 대통령 놀이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노릇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없으면 대통령 노릇을 뒤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형식상으로나마 껍데기로나마 남편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 작금의 상황이다. 그런데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이혼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은. 지금은 이제 도저히 속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혼이니 뭐니 나와도 소용없어요. 집권 초기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대판 싸워서 뛰어내리느니 마느니 집안의 모든 집비들 다 때려 부셔서 인테리어를 새로 할 정도니 하는 얘기는 전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죠. 그것이 아마도 사실인가 봅니다. 그 정도로 얘네들의 사이가 좋지 않다. 도대체 왜 얘네들은 부부를 하는 거죠? 야, 기가 막힙니다. 왜 부부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부부인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거대한 사기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윤석열 김건희한테 철저히 쏟고 있는 거죠. 후보 되는 과정에서부터 대통령 후보 선거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많이 속였어요. 속이고 거짓말을 많이 했어을 이 거짓말을 해서 대통령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정당성이 사실 많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쫓겨나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얘네들은 탄핵 당해야 되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얘네들을 대통령으로 지금 인정을 안 합니다. 20%대 지지율 나오고 급기야는 19%까지 여론조사 꽂혀서 나왔죠.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19% 대통령이 맞습니까? 쫓아내야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